자, 반갑습니다. 2016년 7월 11일 아침 시황방송. 7월의 세 번째 주 월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려 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솔직합니다. 네, 들리시면 숫자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님들? 잘 들리시죠? 네. 어떻게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요. 날씨가 더웠어요. 해가 너무 이제 강했다고 봐야겠죠. 비가 안 오고요. 하다 보니까 비만 안 오면 일단 무섭습니다. 지난주 초에 비가 좀 오더니 주 중반 이후부터 아주 무더운 날씨가 진행이 됩니다. 주말 동안에도 해만 쨍쨍 나면서 무더위가 심하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락갱들이 많았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려가는 차들 막히고, 일요일날 5시, 6시까지 서울 돌아오는 차들이, 고속도로 막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와줬는데, 어떻게 여행 다녀오셨나요? 휴가 겸해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좀 있긴 한데, 이번 주 중에 날씨도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아마 다음 주부터겠죠?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이제 7월 중순 넘어 말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잠깐 쉬어가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럴 때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놔야, 휴가 끝나고 나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해집니다. 혹시나 소리가 안 나거나,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거나, 화면이 안 보여요! 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채팅 적어드립니다. F5 누르시면 됩니다. 채팅방에 계신 분들께서 그런 내용 한 번씩 적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금일 7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합니다.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미증시부터 갑니다. 자, 다우지수 올랐습니다. 연봉지수 빨갛게 이거 가고 있습니다. 망치형 캔들이죠. 이렇게 이제 가장 최근에 연봉 캔들 딱 들고 우리가 이제 똑 떼가지고 망치를 퉁퉁 들기면 될 것처럼 몸통도 약간 있고 꼬리도 길쭉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상승이 나왔다.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다우 월봉입니다. 역시 올라옵니다. 주봉상 그림 보시면 8,000포인트를 못 뚫을 것 같았는데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고 지금 18,000 얼마예요? 다우가 18,146.74까지 올라갑니다. 뻗어가요. 제가 4주 전입니다. 4주 전, 한 달 전에 아침 시황을 할 때 했던 얘기 뭐였냐면, 미증시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우상향이 아니라 상승이 나온 이후에 박스권 정도에서 8,000포인트 정도가 저항이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뚫고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그 내용들은 잠시 뒤에 우리가 이제 뉴욕 마감 뉴스라거나 전세계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우지수가 잘 갔다. 일봉지수까지 넘어가도 18,000포인트 돌파했고 정고점 이상 살짝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게 확인됩니다. 자, 나스닥 갑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래꼬리 길쭉하게 양봉이 나타납니다. 월봉 기준 양봉이에요. 주봉 기준 양봉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다우보다 좀 덜 갑니다. 현재 모습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다우보다는 좀 덜 가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일봉상 그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5,000포인트 돌파가 아니라 5,000포인트 근접한 자리까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저항선 맥점 5,000 인근 9번 이상 저항 맥점입니다. 말 그대로 2015년도의 지지 가능성이 5,000포인트 인근 4,900포인트대입니다. 2016년 들어가지고 2번 정도의 저항이 있었고 지금 그 비슷한 지 만들어주고 있어요. 다우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정고점이 18,000포인트대 초반인데 그 영역까지 일단 올라가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 유럽 증시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찾아봅시다. 뉴욕 마감 고용지표 호조의 급등 S&P 역대 최고치에 1포인트 모자라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자, 뉴욕 증시가요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고요. 다우존 산업지수는 18,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4,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그러면 리셋했습니다. 들리시나요 이제? 네, 들리시나요? 자,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도 4,900선을 돌파했다고 돼 있어요. 자, 8일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8일 현지 시간 기준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전날보다 32포인트 오르면서 1.5%입니다. 2129.90을 기록했어요. 1포인트 모자란다고 했죠? 그러면 2130포인트가 역대 최고치인 것 같죠? 자, 이 구간이요. 5월 21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 2130.82에 불과 0.92포인트 모자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때 213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최고치였죠? 역대 최고치에 3포인트 남겨놓기도 했었는데 지금 내용 보시게 되면요. 일단 고용지표에 대한 얘기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예. 다우지수 올랐고 나스닥도 좀 올랐습니다. 18,000 돌파했습니다. 나스닥도 79.95포인트로 4,000 오르면서 1956 거래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요. 뭐 때문에 그동안 빠졌었느냐? 브렉시트 때문입니다. 브렉시트에 따른 하락을 대부분 만회하는 만회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나와줍니다. 자, 그에 따라서 3대 지수는 브렉시트에 따른 하락을 만회한 성공했는데 거기에 이유였던 것이 고용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날 증시는 고용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원자재 업종 지수가 올랐죠. 왜요? 안전자산이죠. 금 많이 올랐잖아요. 2.44%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 끌어올렸고 산업과 금융업종 지수도 1.89와 1.83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그 부담감이요. 다시 약간 괜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를 보시게 되면 어떤 기사 나왔느냐. 영국인들 400만 명 정도가 재투표하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네요. 원래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에 그 브렉시트에 관련해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공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이 됐었는데 설마 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됐네?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분위기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재투표하자 라는 식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잘하면 이번에 투표할 때 요번 투표 결과 때문에 브렉시트 하자는 얘기 때문에 분위기 안 좋으니까 다음 투표를 하게 되면 재투표를 하게 되면 안 할 수 있다. 브리메인 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8월 아니죠. 그 미국의 신규 고용 8개월 최대 경기 둔화 우려도 한수임 덜었다.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제 6월 고용 지표예요. 지난해 10월 이후에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다고 하네요. 자, 벌어진 노동자들이 파업에서 복귀하면서 35,000명의 신규 고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큰 폭의 증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2센트 오르면서 25.61달러요. 진짜요? 25.61달러요? 시간당 임금이요? 세네요. 세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6%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당 임금이 25달러라고요? 진짜요? 그러면 얼마요? 금액으로 치면 26,000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원으로 임금 올리자 얘기 나와주는데 엄청 센 거죠. 근데 얘네들 그 레벨을 보세요. 다우지수가 얼마예요? 18,000원입니다. 우리는 얼마요? 1,900입니다. 10분의 1, 9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쵸?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고용지표 때문에 좀 올랐다는 얘기 나와줬고요. 국제유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나이지리아 반군 공격에 올라갔다. 자, 나이지리아의 반군 공격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간 기준 8%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날 국제유가가 6월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지리아 반군이요. 원유 생산 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학습효과라고 얘기하죠? 네, 학습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왜 반군 공격했는데 왜 올라요? 왜 오를까요? 그동안 유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빠졌던 이유가 뭐냐? 생산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사는 사람은 많지만 파는 사람이 적으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적으면 당연히 빠집니다. 공급량이 늘었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유가가 못 올라갔다라면 반군 공격이 원유 생산 시설을 공격했다. 요 부분 그러면 생산이 줄겠네요. 그죠?
반군이 생산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올랐대요. 당연히 성산을 못하니까 그 부분만큼. 그럼 유가는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가도 올라왔고 고용지표도 좋았다. 증시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강보와 금값 0.3% 하락 나왔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많이 빠지네요. 조금씩 조금 눌러줍니다. 왜요? 브렉시트 브리메인 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으로 금값이 조금 하락이 나왔다는 거고요.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줄겠죠 당연히.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금값이 좀 빠졌다. 달러 안전자산도 좀 빠졌다. 강보합인데요. 빠진 게 아니라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럽 증시 미국의 고용지표조에 급등했다. 독일이 2.24% 급등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나마 전세계 증시를 지금 살리고 있어요. 고용지표 좋게 나오면서 지금 살려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단발적인 내용입니다. 고정적으로 쭉 끌어올린 내용이 아니라 단발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전세계 증시 주요 증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우지수 1.4% 상승, 나스닥 1.64%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82% 상승, 영국 0.87, 프랑스 1.77, 독일 2.24%가 올라갑니다. 아시아권의 증시만 지난주에 이제 하락 마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증시랑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시간대에 상승이 나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거래가 돼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의 증시가 끝나고 아시아권역의 증시가 끝난 이후에 그날 저녁부터 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빨간색이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아시아권의 니케이, 상해, 항생,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빠졌고요.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러면 미증시나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 미국 증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시작은 좋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코스피 시가가 약 1%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다라는 이자가 나와줬어요. 그쵸? 왜요? 미증시의 종가가 국내 증시의 시가이기 때문에 1% 올라갔으니까 상승 출발할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올리진 못해요. 왜냐면 엔화 강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막 엔화 가격이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권 그리고 국내 증시 오늘 출발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뭐 때문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고용지표 호조 때문에 올라갔다. 그리고 불임행 가능성이 있다. 유가도 올랐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로 갑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연봉 십자형 빨간색이에요. 코스피 월봉 파란색이네요. 코스피 주봉입니다. 자 지난주 2주 전입니다. 아니 3주 전이군요. 지난주가 파란색 이거니까 3주 전에 급락 그때 얘기했던 거 1900 이하는 땡큐짜리다. 지지난주 빨간색 양봉 터질 때 했던 얘기. 3주 전에 음봉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 주 2주 전에는 양봉이 나올 거다. 양봉 뻗어갔습니다. 2000포인트 근접한 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2000 근처 가다가 내려옵니다. 맞죠? 2000 근처가 내려와요. 근데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1950선 450 요런 자리에서 버티고 꼬리만 달려주면은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번 주 다시 양봉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작도 괜찮아 보입니다. 1900포인트 후반 2000 근접한 자리까지의 코스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은. 맞죠?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주봉 형태 그렇고요. 일봉상 그림 보시면 급락은 나왔던 여기 요런 자리입니다. 900 이하 땡큐라고 했어요. 땡큐라고 얘기했고 또 한 번 900 정도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1900포인트라는 자리는 여전히 지지 가능성 맥점의 포인트 될 수 있다. 저점의 공략의 포인트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까지의 이제 반등과 되돌림 현상 그 자리 이후에 한 번 더 반등 나왔다가 눌러주더라도 900 또 내려온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자리입니다. 그쵸? 그리고 900 밑에 800포인트 후반 갔다가 또 안 깨지고 올라온다라면 이제 2000포인트도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구간이죠. 그쵸? 일본 기준에서 지난주 2000 근처 가다 밀어준 거는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1950, 60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시가가 약간 떠서 예상되는 모습은 1970, 80 근처까지 가다가 50을 깨버린다. 40을 깬다라면 900 근처까지 왔다가 지지라인 확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연봉이에요. 빨간색이죠. 슬쩍 끌어올립니다. 슬쩍 끌어올려요. 저는 연말을 보라고 했어요.
연말을 보면서 만약 코스닥이 600 이하 혹은 600 이하 아닌 근처까지만 오더라도 이달 말, 올해 말입니다. 오면은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그 정도의 부근부터 700이나 800까지 반등 나온 요거 2006년, 7년, 8년 요 모습 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월봉상 그림 보신다면 700 인근, 600포인트 후반과 700 인근 참 횡보 잘 나오고 버팁니다. 유지가 돼요. 그쵸? 맞습니까? 잠시만요.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급등 이후에 밀고 2평에 다 주고 있습니다. 야, 이게 횡보하고 버팀목이 된다고 한다면, 안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거 땡큐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터질 수도 있긴 한데, 저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연봉 형태를 봤을 때 한 번쯤 눌러주는 게 좋아요. 강하게 반등 나와가지고 예전 모습이라면 2007년도의 모습이 10년 전이죠. 9년 전입니다. 9년 전에 2007년도의 모습이 탁 터져가지고 올해 안에 한 800, 700까지 급등해줘요. 700 이상 800까지 급등해주고 거기서 쫙 빠져서 한 500까지 오면은 급락이잖아요. 급락 포인트죠. 500까지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만약 온다라면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연말 지나고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좀 준비하기까지 정치권에서 자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코스닥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빠졌는데 제가 얼마까지 올려내겠습니다. 코스닥을 뭐 한 1000까지 올릴 걸 올립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200포인트 이상 정고점 돌파시키고 2500 시대 만들겠습니다. 라는 공약과 함께 그게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이밍상 참 좋은 자리죠. 밀어만 준다면. 근데 밀면은 회원님들이 어떤 생각하시느냐, 아이 큰일 났어요, 손실나고 있어요, 주가 빠졌어요, 지수가 엉망이에요, 매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현금 보유량 보유하시라고 했습니다. 유지하시라고 했습니다. 유지하시면서 시류만 타시면 돼요. 지난주 같은 경우 뭐였냐면 방산이었습니다. 뉴스 볼 거예요. 방산 관련해가지고 북한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싫어하고 북한도 싫어해요. 사드 배치해야 돼요. 북한이 싫어요를 누르고 있어요. 지금 중국도 싫어요 누르고 있고,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북한이 또 지난주에 9일날이죠. 9일날 또 SLBM을 발사하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실효성 테마 종목들이 일부씩 하긴 하지만 종목에 대한 맹신이라거나 비중을 너무 크게 싣고 계속 가져가는 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건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현금 보유량은 최소한 40-50% 정도는 갖고 있고 반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코스닥 주봉입니다. 2주 전에 양목 뻗어갖고 지난주에 십자형 캔들인데요. 이번 주 약간 뜰 수 있겠죠? 뜨면은 주초에 좀 수익 내야 돼요. 일본 기준 강하게 반대 나왔고 700 근처까지 왔다가 머리 맞고 있는 모습이 다시 600포인트대 후반 680 정도 87 정도 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주의가 필요하죠. 네, 그죠? 그래서 일단 지수의 모습 봤을 때는 반등이 잘 나고 T형 모습이 있지만입니다. 너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올라온다고 막 찍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이제 토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의 뉴스 기사들을 한번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진 않아요. 한 10개 정도 준비해 왔습니다. 10개 딱 해서 오늘의 증시 일정까지 10개 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9일날 5시 45분 나온 기사인데요. 지난주에 크게 이슈됐던 내용입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수십조 투자하는 42조 규모예요. 풍력, 태양광, 전기차주가 반색을 보였다. 자, 42조 규모의 신산업 대책이 나옵니다. 전기차 육성 방안 입단 발표가 나와줬고요. 풍력, 동구 SNC, 태양광, OCI, 전기차, LNF 등이 상승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주 한 주간 주가 상승폭이에요. LNF가 14%대, 그리고 동구 SNC가 12%대, 태용이 12%, CSND 10%, OCI가 9%대, KC코트레 9%대, PNS올진 8.8% 나와줍니다. 그쵸? 네. 미세먼지로 시작된 환경 관련 이슈가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수십조 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이나 전기차 사업 육성을 한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대체에너지, 에너지, 전기차 테마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5일날이었어요.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성과 확산과 규제 개혁 종합 대책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자, 5일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33조 원을 비롯해서 에너지 저장장치 ESS에 4조 5천억, 스마트 미터에 2조 5천억, 친환경 발전에 2조 원 포함해서 이제 42조 원 규모의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그게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죠. 신재생에너지 하니까 뭐 있어요? 네,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움직여주죠. 그리고 ESS 얘기해주니까 축전지, 2차전지 관련해서 움직임 나와줬고요. 스마트 미터 얘기해주니까 옴니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움직여줍니다. 2조 5천억 정도. 친환경 발전하니까 역시 태양광 그쪽 포함이 되겠죠. 신재생에너지나 그 친환경 발전 이런 거 같이 볼 수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 보니까 그 전기차의 축전지 이런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같이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있는데 친환경 그 발전 포함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요. 전기차 테마에 포함이 되죠. 그 전기차도 움직였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7월 말에 뭐가 있냐? 테슬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장사 잘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 얼마 전에 그 테슬라 모델 하나 내놨는데 그게 뭐 42만 대인가요? 엄청나게 해가지고 뭐 몇 조 원 했다라고 해서 터졌던 게 있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 모터스가 기가팩토리라고 해서요. 공식 오픈 예정이 이달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악재가 있긴 하죠. 뭐예요? 자율운전 관련해가지고 그 사망사건 나와가지고요. 지금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대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그 자율운전 같은 경우,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기본 조건이 그겁니다. 로봇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모든 운전자가 법규를 어기지 않고 운행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운전을 그렇게 하나요? 법규를 다 지킬 거 지키고 신호 다 지킬 거 지키고 추월하지 않고 하나요? 안 합니다. 난폭운전도 하고 불법운행도 하고 합니다. 신호 안 지키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100% 자율운행을 간다 그러면 사고율도 굉장히 줄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런 난폭운전이나 돌발 행동들을 아직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 해결된다면 충분히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수입 투자권 관련해가 종목들이 움직여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 킬로와트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2.3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태산풍력 등 8대 신재생 에너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종목들이 같죠. 동국 SNC, CS윈드, 풍력 관련 종목입니다. 태웅도 들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도 올라갔죠. OCI도 갔고요. KC코틀도 갔고 신성솔라에너지 갔고 등등등 많이 갔다. 스마트 그리드 구현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소식 때문에 누리텔레콤도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이슈가 있었고 파동이 나타났다. 2차전지 관련 양극화 물질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다. 그죠? LNF도 올라왔다. PN솔루션, 에코프로. 전기차 들어가는 콘덴서 업체인 유인텍도 올라왔고요. 성장오토텍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이제 행사도 있었어요. 7월달에요. 7월 초죠. 7월 초에 재료가 또 있었는데 자동차 관련 얘기입니다. 서울 오토살롱이라고 목요일날 행사가 또 있었어요. 자동차 관련 테마 종목들 같이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였죠. 그쵸? 네, 그런 파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잠깐만요. 됐네요. 깜짝 놀랐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입니다. 방산업체 EU에는 주가 고공행진 더 오를까? 네, 하나테크인 한국항공우주 단기간 내 주가가 급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 및 2분기 실적 기대 효과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향후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맞죠? 네. 자. 국내 방위산업업체 주가가 행진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최근에. 거기에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진다. 자, 전문가들이 한국과 미군이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만큼 전망이 밝다는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개된 방산업체 주가, 국방 예산 증가 추세. 자,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왜요? 북한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까지만 해도요.
최근만큼 이렇게 자주 도발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래 들어가지고 도발이 좀 심해집니다.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아마 도발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러한 역량으로 아무래도 부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뭐 정치 뭐 체제를 해가지고 다 100% 따라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좀 강압적으로 하는 분위기고요. 반발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왜 과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부에 분란이 생기면요, 자, 저놈이 나쁜 새끼다,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 국가에 저놈들이 쳐들어왔다, 쟤네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도발하고 있고 우리 주네브를 없앴다, 저놈이 역적이다,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적을 만듭니다. 내부의 적을 없애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돌려요, 눈길을. 그럼 북한이 지금 내부가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에서 어떤 도발이 나와줬고 얘가 무슨 작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처치하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도발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늘리는 상황이고, 사드 배치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서 지난주에 나와줬죠. 조만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딱 봐도 지난주에 SLBM 발사했잖아요. 방산주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드 배치 전망이 맑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산 비리는 유의해야 된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비리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거는 너무 깊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사드 배치로 방산주에 대한 희망들은 좋지만 방산 비리는 조심해라. 말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시중에 사면은 4, 5만원짜리 살 수 있는 거를 뭐 몇십만원 몇번만 샀다는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방산주도 지난주 좋았습니다. 스페코, 빅텍, 뭐 휴니드 등등이 괜찮았고요. 빅텍 같은 경우는 좀 오늘 동시효과에 얼마까지 가나요? 빅텍 동시효과 16% 올라갑니다. 시간에 매수대기 물량 42만 3천주, 우리 종가 종목이에요. 스페코 3.64 올라가고 17,000주 매수대기 물량인데 우리 종가 종목입니다. 왜요? 약간 복불복이었습니다. 방산주들이 지난주에 이미 떴기 때문에 약간 복불복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추천 나갔었어요. 선제공이 이미 좋은 종목으로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뜨겠네요. 그죠? 뉴스 나왔고. 자, 다음 증권사가 크라우드 펀딩 재개할까? 자,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 청구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와디즈라고 있어요. 잉크라는 거는 요즘에 서비스 안 한다고 돼 있고 뭐 꽤 있습니다. 자, 증권사 참여가 늘고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시장 커지면서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뭐 그거 얼마 되겠어 해가지고 뭐 한 1, 2억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요, 크라우드 펀딩에 신규원이 발생됩니다. 뭐 7억씩 막 나와요. 크라우드 펀딩 공모를 하고 나서 하루 만에 4억, 5억, 뭐 7억씩 막 올라옵니다. 엄청난 거죠.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업체들이. 과거에는 뭐 몇백만, 몇천만 정도의 자금으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받고 했다라면 요즘에는 억 단위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이제 조만간 10억 이상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증권사의 참여가 늘고 있어요. 시장이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증권사들이 이걸 시장에 참여해주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크라우드 시장을 확장시키려고 있는 증권사 신먹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 넷에 따르면 1월 25일 서비스 시작 이후 7일까지 전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발행 금액이 71조 8,794만원이에요. 목표가 대비 51%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전체 모집 건수가 91건, 51%가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한 반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업종별 발행 금액이 제조업이 23억이에요. 가장 많습니다. 전체 모집 건수 26건으로 15건이 펀딩에 성공했어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 도매 서비스 등을 잇고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누가 몇 퍼센트 했고 누가 더,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의 규모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개업자도 늘고 있어요. 은행, 증권사 등등등 포함됩니다. 지난 7일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개업체가 몇 개요? 12개사인데 증권사가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이세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5개사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중소형사 중심으로 크라우드 펀딩 중개에 진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브리커러즈 부분의 수익이 정체가 됐어요. 수수료 같은 거 받기 힘들어요. 요즘에 크레용 같은 거 보니까 이제 5년 동안 수수료 무료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익률 대회 진행하면서 5년 동안 수수료 안 받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쵸? 거기에 새로운 먹거리로 크라우드 펀딩 중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데, 얘네 제가 알아봤어요.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와디즈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받느냐, 와디즈 같은 경우는 7%인가를 받아먹어요. 수수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성공했어요. 펀딩에 1억의 그 펀딩에 성공하게 되면 700만원 받아먹는 겁니다. 10억이면 7천만원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수수료로. 괜찮죠? 괜찮아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 0.015% 막 이렇게 하잖아요. 0.0 뭐 1호에서 0.012 막 하고 막 공짜하기도 하고. 어렵죠?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 자체를 키워버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다. 시장 위축 기업 공개 정보가 필요하다 라고 나와줍니다. 야, 이런 식으로 증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크라우드 펀딩 쪽으로 백기를 돌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드라마주 예고편에 사고 첫방에 팔아라. 흔히 하는 말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함부로 애틋하게 첫방영 이후에 제작사 타마네트웍스 IHQ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예상만큼 못됐다는 거죠. 태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요. 네? 시작할 때 이게 대박이냐 아니냐 막 해 별로 기대가 없었는데, 시작하고 나서 인기가 쭉쭉쫙 올라가면서 대박 쳤죠. 드라마 끝나기 전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함부로 애틋하게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초반에.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일단은입니다. 모든 재료 종목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전하게 먹으려면 미리 뉴스들이 밑밥 던질 때요. 밑밥 던져놓고 이제 한참 시간 남았을 때 슬슬 바닥 잡아놨다가 급등 나오고 재료 공개 전에 웬만큼 들어 올렸다라면, 상승했다라면, 터졌다라면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이선 잡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은 함부로 애틋하기가 생각보다는 흥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 오픈하기 전에 수익 내기 좋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구촌 누구에게나 통하는 언어장벽 허물은 IT. 왜 그럴까요?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IT 업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자국에, 그리고 이제 한 개의 언어만으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IT 업체 통번역 서비스 특화 전략. 한컴, 네이버, 페이스북 등 번역 서비스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확대, 세계 빅데이터 축적, 일석이조의 규모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이 언어 번역 서비스 강화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내에서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컴 같은 경우도 해외 시장 겨냥한 오피스 제품 네오를 내놨습니다. 이 제품 특징이에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 등 총 10개의 언어의 번역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 전세계적으로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성장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서비스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만 서비스를 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대상이 돼야 돼요. 전 세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가망 고객들을 다 끌어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겠죠. 말이 통해야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 장벽 허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만약에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한다면 이런 거 준비하셔야 합니다. 언어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심 가질 만한 것들, 그러면은 언어 번역 서비스 관련 기업의 주가라거나 해당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상장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뒤로 장외라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한컴오피 내부에 번역한 결과물이에요. 이벤트 소개, 이벤트 제목, 날짜, 부제, 날짜, 시간, 장소 등등등 해서 번역이 잘 되네요. 자, 코다지 대주주 물량 폭탄 1년 새 800억 챙겼다고 합니다. 57분에 마이크 넘길 겁니다. 잠시만 대기하시면 됩니다. 2분 남았네요. 빨리빨리 갑시다.
자, 코다지 같은 대주주고 물량 폭탄을 던졌다. 1년 새에 800억 챙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튼클럽이요. 주식을 사가지고 팔아먹은 게 얼마? 매각 대금이 978억이에요. 수익이 800억 챙겼대요. 뭐라고 했습니까? 폭등한 종목들 갑자기 급등하는 거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점상점하는 종목들 위험하다. 참으세요. 딱 그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달 16일 코튼클럽이 추가로 코다지 컴바인 주식 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보유에서 묶여있는 1711만 주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코튼클럽 물량 푼다라면 주가는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나온 거 조심하세요. 네. 자,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불확실성 대안은 소프트웨어다. 자, 증권사 얘기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그 관계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되어줍니다. 어쨌든 간에 뭐 대북 리스크라거나 뭐가 나오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팔먹을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써야 되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란 얘기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국내 시판을 허가를 신청했다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사드 배치 발표 다음날 북한 SLBM 도발 보세요. 한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잠수형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또 얘기 나오겠죠? 네. 오늘의 증시 일정 별거 없네요. 네. 시간은 이제 7분 가돼 갑니다. 거의 정확하죠? 칼같은 사람이에요. 자, 월요일장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이 시작. 네, 잘해야겠죠. 주초에 시작을 잘해야 한 주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시황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주 초반입니다. 아침에 시작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초부터 월요일 아침 시작부터 대박 나도록 하시고요. 함께하면 여기는 함께하면 좋은 방송 성공하는 증권 자동매매 함께해요. 위너트레이더 위너스톡의 양모 캔들 레드 캔들이었습니다. 자,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저는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